좋은 질문은 크게 두 가지의 효과가 있는데, 첫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키고, 두 번째는 훨씬 더 값진 삶을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즉, 좋은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잘 관찰해야 하며, 그 사람이 자주 쓰는 단어나 대화의 맥락을 잘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좋은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생각해야 하고, 자아 성찰을 해야 한다. 나는 책 읽기로 인해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였고, 또한 책을 읽으면서 스스로 터득한 질문하는 독서 습관이 생겼다. 지금 주인공의 행동이 이러했다면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의 그 행위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가? 나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는 작가와는 다른 시각에서 자문해 보았다. 이러한 독서 습관의 결과 우리는 질문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행동을 취하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 먼저 질문한다. 예를 들면, 중요한 소개팅을 앞둔 사람은 전날 내일 소개팅 자리의 식당은 어디로 정하고 어떤 음식이 좋을까? 어떤 옷을 입어야 조금 더 돋보일 수 있을까 등 마음속으로 먼저 자신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소개팅 장소를 결정하거나 입을 옷을 결정한다. 내일 소개팅을 성공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기 때문에 소개팅 전에 미리 준비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이런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을 구하지 않는다면 소개팅의 성공 확률은 지극히 떨어질 것이다. 결국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질문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질문을 바꾸면
행동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좋은 질문의 장점은 깨달음이다. 질문을 받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답하고 그래서 질문한 사람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질문을 하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 질문에 답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 구분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질문하면서 그리고 답하면서 서로가 깨달음을 얻은 것이다. 질문은 새로운 사고와 행동을 이끌어낸다. 나 역시 몇 년 전에 어떤 질문으로 인하여 큰 영향을 받았다. 나에게 질문을 한 사람은 함께 독서 모임을 하던 친구 용인이었다. 당시 나는 언젠가는 나도 글을 써서 책을 발간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던 시기였다. 어느 날 용인이가 나에게 말했다. 민창아, 넌 독서 모임을 통해 뭘 배우고 싶어? 친구가 어떤 의도로 그런 질문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나는 독서 모임에서 배우는 글솜씨로 나도 내 이름 석자가 인쇄된 책을 갖고 싶다. 내 말에 용인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그럼 책을 발간하고 난 다음에는 뭘 하고 싶어? 하지만 나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터라 당황했다. 용인아, 미처 그것까지는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용인이는 다시 내게 되물었다. 그렇구나. 언제쯤 내 친구 권민창의 이름이 새겨진 책을 볼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도 만족할 만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음, 대강 5년 뒤에는 그만한 역량을 갖추지 않을까? 그러자 용인이는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음, 그렇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늦네. 난 너의 열정을 봤을 때 좀 더 빨리 너의 책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알았어. 친구 용인이와 주고받은 대화는 짧았지만 난 충격을 받았다. 부끄럽지만 용인이의 질문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내 꿈의 구체적인 계획조차 갖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다. 책을 언제까지 쓸 것인지, 그리고 책을 쓰고 나서는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출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과 같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지금까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때부터 나에게 정말 필요한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다. 출판사는 어떻게 섭외할 것인가? 어떤 장르의 책을 집필할 것인가? 30대가 가기 전에 책을 발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책 발간에 필요한 구체적인 질문들을 스스로 자문하기 시작했다. 나 자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자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고, 깨달음을 얻자 행동하기 시작했다. 그 후 길지 않은 시간에 나는 내 이름 석자가 된 인쇄된 책을 발간한 작가가 될 수 있었다. 좋은 질문은 타인에게 깨달음을 주기도 하지만 좋은 질문이 자기 자신을 향하면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자기 인생의 가능성을 크게 확장시킬 수 있다. 인구 0.3%의 유대인이 40%의 노벨상을 차지하는 이유. 나는 유대인과 한국인에 대해 어느 날 갑자기 비교 분석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자료를 비교 분석하며 공부한 적이 있다. 그 결과 한국인과 유대인은 비슷한 점이 많으면서 또한 매우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유대인은 약 1,500만 명의 인구로 전 세계의 인구의 0.3%에 불과하다. 그리고
한국의 인구는 남북한 합쳐 약 8천만 명으로 1.2%를 차지한다. 이스라엘의 국토 넓이는 우리나라 한반도 전체의 11분의 1, 남한의 5분의 1 정도다. 한국인은 평균 지능지수가 106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이스라엘 사람은 평균 지능지수 94로 세계 45위이다. PISA는 OECD가 실시하는 각국 학생들의 교육 수준 평가를 위한 국제 평가 제도다. 학업 성취도 국제 비교 연구와 각국 교육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만 15세 학생의 대상으로 읽기, 수학, 과학 능력을 평가하는 프로그램으로서 3년마다 실시된다.